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임이 임박했고 2일 날 출마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한덕수 총리 이 출마를 돕고 있는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출마를 지원해달라, 부탁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자 경선 주자들 사이에 이제 묘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거친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패배주의 아니냐, 패배주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총리와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동시에 겨냥하며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과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묵묵히 내 길만 간다. 이렇게 단일화를 압박하는 권영세 지도부를 2002년에 노무현 후보를 흔들어대던 민주당 내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죠. 이 세력에 견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권영세 위원장도 발끈했습니다. 야권 원로 정치인에게 향후 예상되는 반명 단일화, 또 소위 빅텐트 과정에서 우리 당을 도와달라 부탁하는 게 뭐가 부적절하고 패배주의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4강을 뽑는 그 투표 전에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또 열린 태도였습니다. 근데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그 복잡한 심경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독재는 막아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은 절박한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경선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이고 이 경선이 어떻게든 흥행이 잘 돼서 강력한 후보가 나왔으면 하는 그 강력한 저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건 권영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전 후보들도 다 이제 마음 한 자락 속에 다 같은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이제 경선 과정인데 막 치열하게 달아오르는데 지금 단일화 얘기를 자꾸 이제 하는 것이 마뜩치 않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또 닫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가능성을 닫아놓으면은 지지자들도 이제 외면을 할 것이고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민심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저희 당 후보로 단일화를 만약에 하더라도 저희 당 후보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민심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어떤 흐름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충돌이란 표현은 전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런 그 삐걱거림은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모든 단일화가 그냥 순조롭게만 되는 단일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그때 여당 후보인데 집권 여당 후보인데 노무현 후보가 정말 정체성에서 정책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정몽준 후보하고 오직 집권이라는 목표만을 위해서 단일화를 한 거예요. 정말 굉장히 인위적인 단일화죠. 그렇지만 어쨌건 그 삐걱거림 속에서도 이뤄냈고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그냥 역사가 또 그런 대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의 모든 과정은 어느 정도의 이제 시끄러운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이제 정상적인 대선이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아마 단일화할 그런 시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5월 11일이 이제 후보 등록일이잖아요. 정말 급박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단일화를 먼저 세팅을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은 아닌가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공포,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분노 이런 게 이제 결합돼서 생각하는데 이런 작용을
그런 정신 상태에서 뭔가 계획을 짜면 이게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합인데 문제는 뭐냐, 단일화의 DJP 이런 전행적인 그 어떤 정석을 보여줬는데 자기의 지적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2002년 그 정몽준과의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림픽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 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30% 정도의 정몽준 후보가 또 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더해지면서 그때는 또 그 두 후보가 누가 앞서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의 전격적인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계엄과 내란 소동돌이 속에서 자기 동네 안에서 약간 표를 뭐 한덕수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도 그 안에서 이것저것 받아가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단일화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단일화를 이렇게 막 구상을 해서 이걸 막 대해가지고 여기에 세밀의 이낙연도 보태서 그래서 뭔가 빛 텐트처럼 모양과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원론적으로 뭔가 이게 핵심과 반성해서 그 지난 12.3 이 부분을 완전히 그 제거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찬 비전을 보여주는 단일화야 그래도 국민의 마음을 열까 말까 한 상태인데 지금은 그냥 뒷수습의 한 행태로 그리고 이 다음에 누가 당권을 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름답지도 않고 또 5월 10일까지의 어떤 단일화 일정에 비추어서 이런 이야기가 혼돈만 가중되면서 결국은 단일화가 잘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단일화가 이렇게 자꾸 당내에서 이제 파열음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일종의 지금 이제 일종의 친윤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세력이 한덕수를 내세워서 뭔가를 도모하는 게 아니냐는 것들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글쎄요, 어찌 보면은 약관과 계약이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후보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각 단계별로 거의 1억씩 돈을 내고 있는데 뭐 합하면 한 4억을 낸다고 하는데 실컷 다 내고 난 다음에 당 지도부는 더 센 놈을 옆에 붙여서 결과적으로는 다 4억을 쓰고 후보가 돼도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밝혔냐?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뭐 공관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전혀 어드밴티지가 없다라고 마치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런 예우를 안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이제 와서 슬슬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띄워오고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씀 맞다나 오히려 당내 후보의 힘을 빼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당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당 후보를 빼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할 때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후보들의 잔치를 극대화시켜 놓고 그런데 좀 처음부터 이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일종의 어찌 보면 피해자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피해가 된 것도 맞고 실제적으로 아직 1등을 할지 2등을 할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도 결과적으로는 뭐 넘겨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후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넌센스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과제는 만약 본인이 1등하면 압도적 1등을 할 때만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다. 한덕수하고도 1대1 여론조사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게임이 되는 것이죠. 저 윤주인 대표,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네. 이제 한동훈 후보나 이 홍준표 후보 반발에 대해서 뭐 야권 원로 정치인에게 뭐 반명 단일화 네. 이 과정에서 우리 당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뭐가 부적절하고 패배주의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패배주의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사상이 지금 패배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게 용병 정치는 안 된다. 네. 용병 정치에 더 이상 기전하지 말자. 이 말씀이 맞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상시에 상비군을 잘 훈련시키고 징병을 해서 군인들이 존중받는 사회 구조를 만들면 용병에 의존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평상시 상비군이 지금 없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지금 상비군이 전멸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용병을 써서라도 외적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용병 정치 안 하니까 문 다 열고 한번 폭삭 망했다가 다시 짓겠다? 저 같아도 용병을 구할 것 같아요. 억만금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용병 정치가 틀렸지만 용병이 없으면 전멸한다라고 한다면 용병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합리화 상식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는 무질서와 속된 말로 반칙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반칙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때 히틀러의 등장을 막기 위해 그 기득권들이 오만 짓을 다 했어요. 정말 뭐 출마도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는, 저도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되게 부정적이었고, 한덕수 대망론에 기대지 말자, 그거는 전공법도 아니고 정도도 아니고 보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3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이든 가장 높은 경쟁력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그런 한 상황이. 가지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마치 국민의힘 후보 최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를 하면 당연히 한덕수가 단일 후보 되는 걸로 생각. 이건 그것도 아닐 수 아닙니다. 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컨벤션 진짜.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사실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민심이 이쪽으로 쏠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일화가 되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요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출마하는 거는 누가 봐도 부적절합니다. 권한대행이. 자, 그런데 이제 명분으로 삼은 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분권형 개헌안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뭐 꼭 한덕수 대행이 하지 않아도 이제 할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이겨야 이것도 가능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뭐 김무성, 손학규 전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이분들이 다 이제 내각제론자들이잖아요. 이분들과 이제 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소구력이 있을 걸로 의원님 보세요? 뭐 소구력 이전에 어쨌든 이런 정도 얘기를 안 하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없는 명분을 메꾸는 예. 방법이고, 이미 뭐 사실은 3년이 아니라 뭐 어떤 데는 1년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인 거고,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이것은 그냥 나라를 걱정하는 노인들의 모임의 어떤 해안이 아닌가 정도로, 실제로 그동안에 헌정회에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국회 세미나에 왔고, 공통점이 있다면 이분들이 동교동계를 포함해서 사실은 반 이재명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정치 세력화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실수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개헌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썩 입장을 바꿔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한 입장, 이번 그러니까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한 번도 그런 지금 개헌이 급한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적지 않이 개심죄가 있는 이재명을 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한덕수 후보가 받아 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한동훈이든 누구든 김문수든 같이 엎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적지 않은 파괴력이 있다. 왜냐하면 호남 내부의 파괴력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윤주인 대표는 어떻게 봐요? 파괴력 부분. 근데 임기 3년 단축, 분권형 개헌안. 근데 분권형 개헌안이 저는 좀 더 표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7 체제의 근본적인 해체는 사실 4년 중임제는 하나의 건너가는 교두보에 불과하고, 제한적 대통령제와 제한적 의회, 이 둘의 정면 충돌을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그 방법은 지금과 같이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로 놔두면서 의회는 의회대로 모든 다수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이거는 풀 수가 없고, 저는 결국 대통령 권력을 어느 정도 분할해서 그거를 의회 권력으로 넘겨주고, 대신 의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호견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개헌을 하지 않으면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근데 국민들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약간 아직까지도 해소할 수 없는 그 감정은, 정치인 출신은 절대로 그런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비관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인 출신이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혹은 이런 분들이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 그보다도 얼마나 단일화와 같은 그런 컨벤션 효과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당 대표란 자가 단일화 도와달라. 야권 원로에게 부탁하더니 권영세는 당장 사퇴하라. 이런 의견. 권영세는 친윤
구태정치 좀 그만 좀 해라. 이기려면 뭔들 못하나. 그래서 반명 빅텐트라고 하는 거지. 3년만 하겠다면 찍어줄 용의가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한덕수 나오려면 무소속으로 선거 치러라. 아무리 그런다고 절대로 이재명 못 이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